안녕하세요, 멘탈천국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작품은 밤에 걷는 뱀파이어 소녀와 버려진 자들의 도시로 예술성을 인정받은 애나 릴리 아미푸르 감독의 신작이자 오랜만에 돌아온 전종서 배우의 폭발적인 매력을 선보이는 영화 모나리자와 블러드문 심층 리뷰입니다. She's a fugitive. Stop running! If you see this girl, do not look in her eyes. 영화 모나리자와 블러드문은 전종서 배우가 연기한 모나리자 리라는 초능력자를 필두로 주변에서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과 행동들을 끝내주는 미장센과 스타일리시한 음악으로 포장하여 자유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쾌감을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애나 릴리 아미푸르 감독이 이 영화를 어떠한 상징 속에서 풀이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리뷰 제대로 시작해보죠. 참고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민감하신 분들은 영화를 먼저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화 모나리자와 블러드문은 폐쇄병동에 갇혀있는 모나리자가 어느 날 갑자기 초능력을 사용하여 그곳을 탈출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어딘가로 나아간다는 내용의 도심 모험기를 뮤직비디오 스타일로 그려내고 있다는 것이 강렬한 특징입니다. 모나리자는 타인을 조종할 수 있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하는 대상임과 동시에 그저 자유를 얻고 싶었을 뿐인 순수한 성격에서 드러나는 광기가 돋보이는 인물이었죠. 그렇게 이 순수한 광기는 어떠한 시선과 생각으로 바라보냐에 따라 표정이 다르게 보이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의 모나리자 그림을 실체화시킨 느낌으로 다가오는 설정이었습니다. 덕분에 편견과 이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영화는 모나리자를 이용해 먹거나 제압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 반대로 도움을 주거나 친구가 되어주려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죠. 편견과 이해라는 키워드를 언급하기 이전에 우선 모나리자라는 캐릭터를 전종서 배우가 연기하는 만큼 하필이면 동양인이라는 부분과 작중에서는 정신병자로 취급받는 것에 대해 의문을 품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이방인 혹은 경계의 대상인 위험 인물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으로 이어붙여 볼 수 있었는데요.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삶을 살아온 존재에 대한 호기심과 공포감이 존재하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모나리자 그림이 웃고 있는지 아니면 무표정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게 됩니다. 모나리자의 초능력 때문에 그녀를 위험 인물로 취급하는 대상들이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그녀를 강자로 취급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허무맹랑한 악마설이나 최면술 정도로 취급하며 사회적으로 약자처럼 생각하고 있죠. 어떤 큰 집단이 기계인을 바라볼 때 그동안 그래왔다는 이유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작중에서 이러한 뉘앙스로 구체적인 이유를 물어보지만 그냥 이라는 대답만이 돌아올 뿐이죠. 그리고 영화는 이러한 모순을 설명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영화는 정말 참신하게도 메시지를 조금 더 비틉니다. 작중에서 모나리자가 처음으로 대화라는 것을 하게 만든 퍼즈라는 남성은 관객들이 바라봤을 때 타투도 많고 껄렁껄렁한 모습 때문에 양아치처럼 보이게끔 유도하여 경계를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실상은 모나리자를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바라보는 인물임이 드러나게 되면서 우리가 가진 사회적 시선에 대해 비판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죠. 사회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하고 이런 외형을 하고 있으면 대부분은 이렇더라 라는 식으로 선입견을 심어주고 있으며 이러한 편견 때문에 실제로 본인이 마주치기 싫어하는 경계의 대상을 마주했을 때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굴레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범죄자처럼 생겼다고 해도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일단 믿어줘라, 약간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개개인의 생각과 신념으로 인해 멋대로 확정짓고 단정짓는 행위가 얼마나 잔혹한 행동인지를 인지하라는 뜻인 거죠. 영화에서 보여주는 예시는 눈앞에 모나리자라는 이방인이 있을 때 인물들이 반응하는 방식 정도에 그쳐서 그렇지 좀 더 이해가 쉽게 예시를 들어보자면 온라인 매체에서 접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보고 멋대로 믿고 단정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확실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립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듯 이렇게 사소한 입장의 차이가 엄청난 변화를 불러온다는 뜻이었습니다. 다만 모나리자 그림은 입모양을 바라볼수록 웃는 모습이 찾기 어려워집니다. 무조건 중요한 포인트만 찝어서 보는 것이 아닌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하다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볼 수 있겠네요. 다음은 자유라는 키워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애나 릴리 아미푸르 감독의 이전 영화들 중 버려진 자들의 땅, 영문으로는 더 배드 배치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는데 어감이 좋으니까 편의상 배드 배치라고 부를게요. 이 배드 배치라는 영화는 텍사스를 배경으로 범죄자들을 모아 황무지에 던져놓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살게 냅두는 일종의 무법지대 같은 곳에서 시작되는 영화인데요. 이곳에는 식인을 하는 무리가 있고 꿈을 찾기 위해 모인 무리도 있고 그저 황무지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주인공은 이곳저곳에 다 겪어보지만 결국 자유를 갈망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것을 비극적이지만 왠지 모르게 흥이 차오르는 기묘한 음악과 사랑으로 풀이를 하고 있었죠. 여기서 이 자유를 갈망한다는 포인트에서 이번 작품인 모나리자와 블러드문과 비교할 만한 부분들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는 자유를 갈망하게 되는 계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나리자는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자유를 맛보지만 경찰에 쫓기고 있었고, 배드배츠의 주인공 알리는 식인종들에게서 탈출하여 어딘가에 정착을 하지만 황무지인 건 여전했기 때문에 비슷하면서도 매우 다른 계기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유를 어떤 식으로 원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배드배츠의 알리는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삶의 목표가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자유를 갈망했지만, 반면 모나리자는 안정적인 삶 속에서 자신을 좋아해주는 사람들과 모험하기를 원하는 모습이 강하게 느껴졌기 때문인데요. 작중에서 모나리자를 도구처럼 취급하는 본인은 의식주를 제공해주고 있긴 하지만 점점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모나리자에게 버림받게 됩니다. 결국 모나리자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대해주는 찰리와 퍼즈에게로 향하게 되죠. 찰리와 퍼즈도 모나리자의 진심에 응하듯 여러 도움을 주어 경찰들에게 벗어나도록 해주지만 끝내 함께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찰에게서 벗어나는 것으로 욕망을 실현한 그 순간, 영화는 시종일관 어두웠던 구름을 걷어내고 아름답게 빛나는 붉은 달을 비추는 것으로 진정한 자유를 얻어냈다는 것을 표현해냅니다. 이로써 자신을 진심으로 대해주는 자들에게는 사랑과 성장을,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고통을 선사하는 것이 순수하고 진실된 것이 가진 힘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순수한 이방인의 모습에 이끌리지 않았더라면 모나리자를 도와준 인물들이 같은 판단을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이것은 마치 그림을 그저 돈으로 생각하는 자들은 웃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작품으로 여기는 자들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으로 덧붙여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쯤에서 아이러니하게 다가오는 부분은 비록 환경은 지옥일지라도 사랑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찾은 알리는 해피엔딩으로 모이고, 탈출 이후에 다시 도심으로 혼자 던져지는 모나리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모른다는 부분에서 마냥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찰리와 퍼즈 같은 사람들을 만나 안정적인 삶 속 모험 같은 그런 순수한 어린아이 수준의 자유가 아닌 알린처럼 본인이 추구하는 진정한 자유를 향해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모나리자가 웃는 것처럼 보였다는 결론을 내리며 리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리뷰가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바이바이.